2월이면 19대 국회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만 4.11 총선 후에 여러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가 있었고요. 일부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김영태 당선자죠. 새누리당을 탈당했고요. 사퇴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 물론 당사자는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진수 씨를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입니다. 지난 4.11 총선 포항남 울릉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김영태 후보. 하지만 선거 전부터 제기된 재수 성추행 사건.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고 결국 김영태 당선자는 탈당을 선언했다. 당선자들의 과거 잘못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 당선자의 재수가 폭로한 10년 전 사건. 침대에 누워지니까 아주버니 바로 위로 이렇게 덮치지잖아. 몸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 결정적인 증거로 녹취록까지 공개한 재수 최모 씨. 그런데 마지막 가는 방송까지 안 갔다. 음성은 공개됐지만 계속되는 두 사람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 현재 고소 사건으로 번진 김영태 당선자 성추행 파문.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김영태 당선자 성추행 사건의 모든 것을 밝힌다. 재수 최모 씨의 전격 출연. 마음속으로 얼마나 절박하게 가사바삭 이 빨리 여기 어떻게 나가야 되는.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유권자들 기만하는 얘기죠. 이런 흑색 선거는 다시는 없애야 되겠다 하는.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힘들게 나오셨는데요. 김형태 씨, 재수 씨 이렇게 사실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뭐 그런 가족 관계로 얽혀서 불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거나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미 그거는 오래전에 그렇죠. 얘기했었던 거고.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그 감정보다는 이제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는 그게 네. 우선 네. 하지요. 네. 사실 이 사건이 발단된 게 4월 8일이었어요. 총선 3일 전. 그때 밝히셨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뭐 성추행 이랬다가 나중에는 성폭행, 미수 사건 이렇게 됐어요. 4월 8일에 그렇게 내가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배경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예, 이번이 그리고, 처음 알려진 건가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공천이 또 됐더라고요. 그래도 워낙에 2004년도에 표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지막 5일 전 마지막 지지율 발표하는 날에 30 몇 프로를 얻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알고 일단 찍는 분들은 찍되 일단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마땅히 처음에 어디다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야 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으니까 서울의 민주당 중앙당사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원래는 민주당에 가시려고 했는데 전화가 통화 중이었다는 건가요? 통화가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예, 너무 바쁜 네. 때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저 포항에서 후보들 4분 나와가지고 생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1시 몇 분에. 누군가에게 이 알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죠. 보다가 이제 그렇게 정 후보를 선택하게 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캠프에 이제 밤에 그때 11시 한 4, 50분 됐나요?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누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보할 게 있다고 그렇게 통화를 했더만 그곳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물증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내드렸죠.
하루 그래서 이틀 이제 자꾸 우리가 다 아는 예. 기자회견이 있게 된 거군요. 예.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사실 4월 8일에 시작됐는데 총선은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됐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보면 고소 사건이 있는데 명예훼손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장식 후보 캠프 측 관계자와 같이 이제 고소가 되신 거예요.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셨죠? 예, 조사도 받고 왔고 한데 제가 뭐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입장에서는 알리는 게 제 자신에게 조금 덜 부끄러울 것 같다. 네. 국정을 맡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본인의 그러한 점을 검은 것을 감추고 국민을 대표해서 뭐를 한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나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할 일을 했다. 예, 4월 8일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을 때 예.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입니다. 본인 목소리까지 나가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힘이 있는 자면 뉴스를 막을 힘도 있는 거고 저는 아무리 아니라고 고함을 질러 목소리 높여 얘기를 해도 그 말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절실하게. 조금은. 뉴스에 안 나왔다는 건 지역 뉴스에 안 나왔다는 예, 거 말씀하시나요? 예, 예, 지역 뉴스.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갔냐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김영태 씨는 흑색선전이라고 하고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유권자들도 아주 긴가민가. 예, 선거 때 나오는 그런 일이려니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당선 후에도 당선 사례 얘기할 때도 그게 나옵니다. 이런 흑색선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거는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얘기지요. 이 일이 다 밝혀지면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을지 본인 스스로 아주 양심의 그 가책이라는 게 사람이라 하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도 잠깐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그 공개하신 녹취록 있잖아요. 예. 그 파일을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잠깐 들어볼까요? 잠깐. 그 아빠가 쓸어놓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정말 실수를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의 관계까지 안 가고 저는 내가 그 아빠가 어떤 실수하는 거 틀림없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가 모두에게 그럼 모두에게 내가 춤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서를 갖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내 취업스러운 소득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이 녹취 파일을 들으시는 동안에도 깊은 한숨을 쉬시는데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김영태 당선자 측에서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남녀 관계라고 본인도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녀 관계의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았다. 예. 네. 그게 어떻게 몸다툼이 마지막 남녀 관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한 얘기를 저렇게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사실 말씀하시 굉장히 불편하시고 다시 생각하시면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있었던 네. 그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던 날 그 예. 얘기를 조금만 여쭤보면 예. 서울에 자주 올라왔다 이렇게 김영태 당선자가 얘기했던데 그 사건이 있던 날 처음 오신 예, 그거는 거라면서요?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네.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자주 갑니까? 그러니까 김영태 씨가 이제 저를 그 부산에 있는 금고에 1년간 계약직으로 취직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연도를 확인을 하니까 네. 이제 2001년 6월 1일부터 해가 2002년 5월 말까지 일을 했더라고요. 1년간. 네네. 근데 그때 그 출근할 무렵에 이제 통화가 몇 번 있었어요.
있었고, 이제 그때 우리 애가 이제 대학을 지나가게 되면 내년에 이제 그 학자금 관계 그 어떤 지인에게 그런 부탁을 했더니만 그게 얘기가 잘 되었다. 그런 얘기들 하게 좀 올라오세요. 이제 아주버님 올라오래서 이제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왕복을 끊어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시간을 얘기를 해주면 공항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공항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김명태 씨 차를 타고 생소하니까 서울에 전혀 지리를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제 추측으로 여기가 혹시 여의도인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오피스텔로 가신 거예요? 예, 얼마 안 가서 차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보고 이제 저도 이제 내렸어요. 내리니까 김명태 씨가 이제 재수 씨 이리 따라오라고 이리 오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따라갔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었어요. 그게 오피스텔 같더라고요. 왼쪽 방을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서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여기 잠깐 이따가 가자고 너무 더워서 나다니기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는 땀이 나고 더운 상황이었으니까 여기 이따가 가자 하니까 그냥 이제 따라 들어갔지요. 그 앞이 이제 에어컨을 틀어주면서 앉으라고 하는 데가 침대더라고요. 거기 뭐 소파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의자는 전혀 없었고. 예,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김명태 씨는 너무 덥다 하면서 자기는 씻으러 간다고 그렇게 씻으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에어컨 틀으면서 거기 앉으라니까 거기 앞에 그냥 그렇게 앉아서 이제 그냥 방을 살펴보고만 있었던 거고요. 조금 있다가 씻고는 이제 팬티바람에 나왔어요. 굉장히 좀 그렇죠. 스럽죠? 예, 그렇죠. 예, 재수와 맞습니다. 굉장히 예. 어려운 사이인데. 예, 어려운 사이였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서울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뭐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주 못 그렇게 보셨어요? 예. 더 통화하거나 뭐 이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주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불편하시면 옷 좀 입고 나오세요라고 하든지 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시든지 그런 예, 상황은 그런 아니죠. 말을 하는 조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뜰한지 모르겠네요. 네. 그랬는데 바로 여기 씻고 나와가지고는 재수 씨도 더우면 좀 씻으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도 못하고 저는 그냥 고개만 그냥 흔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이제 덮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침대에 어디 제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깨지니까 그냥 침대에 덜렁 뒤로 네. 벌렁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빠져나올지 정말 저는 정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몸을 어떻게 힘을 줘가지고 어디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버둥거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간센부사를 저 마음속으로 얼마나 절박하게 했는지 몰라요. 간센부사 이 빨리 여기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계속 입 쪽으로 막 이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이를 딱 안 다물고 계속 고개만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가슴 쪽으로 김명태 씨 이제 내려오니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 고개를 제가 아주버님 제가 꼭 할 말이 있으면 이 말부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얘기를 그 말만 계속 되풀이했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니까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말을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비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가 이제 얘기들을 여러 얘기들을 했죠. 저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말도 정신없이 하고 했어요. 아무 얘기나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애 얘기부터 했었어요. 김명태 씨 막내 아들하고 우리 애하고 같은 동갑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제 김명태 씨 아들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가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건가요?
계속 듣더니만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셨어요?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예전 세대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아주버님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저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그냥 예. 사실은 이게 쌍방의 이야기가 다르고 네. 이제 고소 사건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김형태 당선자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똑같이 했어요. 네. 그랬더니 출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새누리당 탈당할 때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도 자료 김형태 당선자가 낸 거 갖고 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알겠습니다. 볼까요? 예. 그럼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하러 가셨을 때는 그 남편의 사망 보상금과 관련해서 간 거다.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네, 그 보상금을 받으신 거는 가족들이 받으신 건 1억 2천만 원 받으셨다고요? 예, 우리가 받은 거는 네. 업무 외하고 네. 우리가 찾아 쓰고 남은 퇴직금과 장례비가 그때 한 200인가 얼마 나왔었어요. 네, 네. 그 장례비하고 한 게 1억 2,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찾아가신 건 회사에서 원래 나온 보상금은 더 있었는데 그렇죠. 업무 외가 아니고 네. 업무에 준하는 걸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저는 회사 측하고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네. 김영태 씨가 이제 그 일을 다 본다고 했으니까 애들 큰아빠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쪽으로 저는 맡겼었던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가져갔다 이런 건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증거라든지 이런 걸 찾으셨어요? 예, 이제 들은 얘기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김영태 씨는 계속 이제 아니라고. 예, 제가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 네, 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수 씨가 선거 때마다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돈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시다는. 그 돈은 제가 말하는 돈은 이제 애들 아빠 보상금에 대한 그 의혹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선거 2번 나온 사람인데 무슨 선거 때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그러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항의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덮으셨던 건가요? 그때는 그냥 덮었죠. 그때는 우리 애들은 이제 아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빠가 없는데 엄마까지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애들이 너무 그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습니다. 우리 작은 애가. 엄마까지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애가 학교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었을까. 아빠 없는 것도 염려돼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큰아빠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충격받을까 봐 덮고 가시는 충격도 마음이. 있고 공개해가지고 제가 떠벌려가지고 한다면 제 치부를 제가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엄마의 그런 영향이 우리 애한테 가서 학교 생활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네. 그게 더 염려가 됐던 거죠, 그때는. 네. 동생 퇴직금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가셨다고 아까 그래서 2004년에 녹음하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동생 퇴직금 횡령 혐의로 2004년에 피소됐는데 그 피소된 거는 재수 씨에 의해서 피소된 건가요? 아, 예, 2004년도 그날 녹음한 날 둘이서 이제 또 양천경찰서를 횡령 혐의와 가가지고. 횡령 혐의를 고소하셨어요 그때? 예. 예, 그때 했지만 당시에는 혐의를 벗었다 이랬어요. 그때 그게 예. 해결됐나요? 같이 계신 상황에서? 저는 같이 경찰서 가셨다면서요? 예, 경찰서 가서 얘기했었고, 네.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 부산이니까, 그렇죠. 부산에 가 있으면 거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었어요.
양천에서는. 네네. 그 한참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서에 갔더니만 이제 김영태 씨가 누구냐고 이제 이런 명예훼손과 이런 걸로 고소가 되어 있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이렇게 쭉 했었어요. 네. 했더니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가 계시면은 연락을 할 겁니다. 연락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경찰서에서 오라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김영태 씨는 그게 2004년도에 판명 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명 났는가는 됐는지 전혀 모르신다. 예, 저는 못 들어봤죠. 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네.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덮고 가자 했지만 나중에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겪으면서 예. 새로 국회의원에 보게 되고. 예.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추한 가족사로 그냥 듣고 말았겠죠. 이번에도. 아,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나와서 그렇게 네. 공천도 받고 했으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유권자들이 표를 찍기 전에 우선 알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네. 했던 거. 사실 이렇게 문제 삼고 나서 김영태 당선자 측에서 연락 온 적이 있나요? 직접? 직접은 없습니다. 그럼 4월 8일에 기자회견 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연락이 온 적이 없나요? 김영태 씨가 직접 연락한 건 없었고요. 이제 김영태 후원회라면서 회유가 들어왔었죠. 회유요? 예. 어떤 회유가요? 이제 후원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돈 때문에 벌어진 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영태 씨 선거 치르고 남은 돈이 있다. 남은 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돈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 남은 돈이 있다고 하는 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요? 예, 선거 끝난 직후에. 직후에? 예, 당선되고 직후에. 나서? 예.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제가 거기 받을 돈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 돈을 받냐고. 제가 원하는 돈은 애들 아빠 보상금에 대한 돈이니까 김영태 씨가 당연히 사과하고 애들에게 돌려주라는 거지. 제가 돈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남에게 도움 받고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이런 일을 두고 그 당시에 김영태 씨는 계속 사실무근이라고 아예 음성조차도 본인의 목소리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절이죠. 네.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내가 바라는 거는 사퇴와 네. 진정한 사과와 네. 예. 그 남편 제가 사망 풀지 보상금에 못한 대한 거. 것을 예. 자식한테 돌려달라. 네. 세 가지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네네. 하던데요. 그것이 이 사건과 김영태 당선자 측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예, 예.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최 선생님은 관련이 있다고 네네.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엄마한테는 어릴 때 참 야단을 많이 듣고 컸는데 아버지한테는 야단 한 번을 너 왜 그래 이런 말씀도 한 번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주례집 저는 모든 걸 그 집에 다 넣었는데 그거를 제가 모든 걸 넣으면서 그 집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걸 하면 애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전부 다 넣었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리고 김영태 씨가 또 그걸 되팔아서 이제 김영태 씨 돈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친정으로 시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속이 상하셨죠. 속이 상하잖아요. 사이도 없는데 또 딸이 또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또 저까지 또 저런 식으로 날아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KBS를 찾아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해가지고 뭐 서운한 게 있어도 좀 풀고 이제 해결하시고. 예, 그걸 해가지고 제 아이들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러 오셨는데 또 그 입에 어떤 독사를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갔다 오셨어도 갔다 오셨다 말씀도 안 하셨고. 그러니까 KBS 찾아간 날과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날의 시간이 아주 가깝지요. 그런가요? 예, 예. 며칠 안 되다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며칠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뭐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아니, 집도 하나 없이 이제 어떻게 애들하고 어떻게 살래?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먹고 계셨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 갔다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 가셔서 뭐 나쁜 소리 들으셨을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버지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때.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인 줄도 몰랐었고요.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느낌은 조금 이상했었어요. 이상해갖고 말씀하신 것도 마음에 자꾸 그러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이제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그런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또 어디 조사해가지고 다 조사해가 확인해봤는데 자살 안 했는데 제가 자살했다고 거짓말 한다고 또 그런 억지 소리 하거든요. 어느 자식이 부모 죽음을 가지고 장난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려운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진실이 있으니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갖고 계신 그 진실이 있다면, 저는 있다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있다면,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이 어디 있든지 이 진실 그대로 밝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양측의 주장이 다르지만 사필 규정으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